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급과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에는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습니다.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예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정일현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을 했고요. 권익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보면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어떠한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해외 순방 중에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이해운 전 의원이 낙마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민주당 중진 박홍근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 임명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 이제 청문회나 아니면 본인의 여러 가지 검증 문제로 곤욕을 치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안정적인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에 비교적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 안정적인 민주당 중진 의원을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별히 다른 곳에 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은 걸 줄이는 그런 인사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박홍근 의원의 전문성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 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겠다고 여러 차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검증하려면 최소 한 두어 달은 걸렸을 텐데 네. 그동안에도 저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울시장 경선에 나섰거든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이제 발표한 서울시장 그 경선 후보 6인 명단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교통 정리를 청와대가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오던데. 글쎄 그 뭐 6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그 중에 하나를 뺀다고 해서 교통정리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요.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본인이 사실은 그 6인 경선 명단에 들어갔을 때 그걸 자제했어야죠. 이미 청와대에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그냥 거의 모른 척한 채 그 경선에 나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황을 좀 호도하는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정일현 변호사가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부분을 특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자 대변인 이 인선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분위기라면 크게 논란이 안 될 수도 있는 인사라고 봐요. 네. 변호사가 뭐 사건을 이렇게 골라가면서 또 맞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이미지가 겹치는 인사를 인선하는 것은 그렇게 모범적인 인사는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기, 타이밍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시기에 국민이 보기에 이미지적으로 한쪽 편에 좀 서 있어 보이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아주 좋은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보수 성향 학자인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위촉이 됐습니다. 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민주당 영입이 무산됐던 전력이 있었거든요. 최 변호사님, 이 총리급 자리에 발탁이 된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마디로 탕평 인사냐 오히려 야권 그러니까 자유우파 진영에 대한 분열성 인사냐를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그 이병태 그 전 카이스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유우파에 근거를 해가지고 작은 정부 또 규제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평소 때 어떤 신념을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큰 정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 보수 인사를 한 사람을 영입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그런 부여하는 과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 캠프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에 이런 분을 인사를 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 규제 일변도를 넘어서 약간의 어떤 그 여유를 주려고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지금 그 노란봉투법이네 아니면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노동계의 입장을 강변해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병태 교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명목적인 어떤 시그널에 불과한 것인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인선 자체보다도 이병태 교수의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국민들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인사에서 이 대표적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탕평 인사 말씀하셨는데 박용진 전 의원 기용한 부분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박용진 전 의원이 지금 위촉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박용진 전 의원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됐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로서는 결국 통합의 메시지를 지금 인사로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는 판단도 됩니다. 특히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공천에서는 탈락하기는 했지만 사실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 예전에 뭐 삼성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네. 의정 활동에서 두각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로 구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통합의 메시지를 인사로서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통합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이게 새롭게 발전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대구 경북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고 그 대전 충남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와야 됩니다. 핑계 찾아 산말리 그만하시고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대구 경북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 경북 통합법 창성을 당론으로 결정하긴 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대구와 이 경북 의원들의 뭐 갈등도 분출이 되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약간 이 반대를 명분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이 반대 명분을 준 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면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준 건 당연한데 그러면 그 민주당의 당초 방침은 이 시도 통합법을 세트로 처리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각각의 법안으로 처리하는 각각의 법안으로 처리하자는 거 아닌가요? 광주 전납 그 통합특별법 처리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TK 통합법이나 대전 충남 그 통합법은 별개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TK 통합특별법 이거 처리하자 그러니까 대전 충남 것도 같이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의사 판단에 이제 민주당이 시시콜콜하게 간섭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국민의힘이 빌미를 주긴 했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에 대한 저는 길들이기 성격의 일종의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대전 충남 특별법에 대한 단일안을 가져오라면서 이 국민의힘에 대한 협상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 안에 대해서 찬성안을 가져와야 TK 특별법도 통과시켜 주겠다 뭐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통합법 처리가 가능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저는 하나의 협상 전략이자 밀고 당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광역, 초광역 그 지자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능하면 많이 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 그 광주 전남만 먼저 하겠다는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가능한 것을 먼저라도 하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또 이 기조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조를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되는 곳,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하는 게 좋고 뭐 두 군데 하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다 같이 하면 좋은 거다라는 이런 우선순위 속에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저는 보이지, 결국에 가서 전남 광주만 해주고 그 TK하고 이쪽 영남 쪽은 안 해준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상 전략으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과거 두 사람 입장 잠시 듣고 오시죠. 1억은 제 정치 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습니다. 5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먼저 1억 원 요구한 건가요?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보좌관이 그런데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정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심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이고 이에 앞서 김경전 시의원에 대한 심사가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장 변호사님, 이 같은 날 오전, 오후로 이렇게 나눠서 분리 진행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 양측 진술이 서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좀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거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경전 시의원과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돈을 준 의혹을 받는 사람과 받은 의혹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오전에는 돈을 준 것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김경전 시의원에 대해서 10시에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이 지금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양쪽 모두 다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당연히 법원으로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살피고 그 이후에 구속의 사유인 증거인멸의 사유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의 입장부터 짚어보면요. 강 의원은 이 공천 헌금의 존재 몰랐고 뒤늦게 알게 된 뒤에 지체 없이 반환했다 이런 입장인데 경찰은 이걸 1억 원 받아서 전세 자금으로 썼다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양쪽 입장이 상반되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보게 될까요? 법조계에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돈 1억 원을 주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거꾸로 강선우 의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요청을 했는 것인지, 그 금액을 얼마나 요청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졌을 겁니다. 나아가 특히 이 1억 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의 이 현직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그 돈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아파트 평형을 넓혀서 이사가면서 거기에 대한 전세 자금으로 썼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집에 대해서 임차했던 사람, 임대인을 불러서 그 돈 이런 부분을 확인했을 겁니다. 마치 예전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본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수표 추적을 했더니만 그 돈이 한명숙 전 총리의 이 여동생의 전세장으로 써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1억 원 본인은 나중에 알았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돌려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종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1억 원이 본인의 아파트에 전세 자금으로 들어갔는지 그것이 가장 큰 유무죄 내지 구속영장 발부될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최 의원님, 그 강 의원이 이제 실제 김 전 시의원이 공천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좀 다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뭐 연결돼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강선우 의원에 관해서는 이제 정치자금, 이른바 공천 헌금 쪽으로 김경전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여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아마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 강선우 의원이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하는 부분은 저는 뭐 안 다뤄질
떨어지거나 아니면 부차적으로 다룰 문제지 지금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아마 중점적으로 심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선 의원은 이 김경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 정황까지 폭로하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본인의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이제 주장이잖아요. 다 뭐 본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입증이 가능하냐 내지는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인정이 되느냐라는 부분일 건데요. 이게 돈을 주고받는 시기, 준 사람 이런 것들로 보면은 저 주장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지금도 공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천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천을 받을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려는 시기라는 점이 굉장히 주요한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뭔가를 준다면 거기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랄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본다면 지금 강선우 의원의 억울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경 전 시의원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김 전 시의원은 1억 공천 헌금 관련해서 자수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수사 초기에 미국으로 출국하거나 메신저 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 김 전 시의원은 어떤 점이 구속 여부를 좀 가르겠습니까?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이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구속의 사유가 또 함께 존재해야 되는데요.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하는 데는 저는 자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김경 전 시의원이 이미 혐의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는 뭐 자수서를 제출했다라는 부분도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고 본다면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 초기에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그 과정에서 뭐 메신저 기록을 삭제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을 법원이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변호사님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입장이 완전히 반대인데 그러면 구속 여부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두 분 다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공천헌금 1억이면 실질적으로 실형 선고가 되는 것이고 강선우 의원은 범죄 혐의가 사실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 발부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